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종합지수 하락에 대한 분석 및 손실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주가 하락에도 외국인 또는 기관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었어요. 지수 안정 시 빠른 회복이 기대되는 종목군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면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하락한 2440포인트로서요, 또 한 번 연중 저점을 하회는 했지만은 장중 50포인트 넘는 하락세에서요, 낙폭을 크게 축소를 했네요. 자, 코스닥 지수도 3포인트 하락한 798포인트로서요. 800포인트를 하회는 했지만은 장중 2% 넘는 큰 폭의 약세에서 낙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지수가 5.9%,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8%가 넘는 약세 흐름이 나타났네요. 자,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그죠? 글로벌 증시도 중국 증시만 제외하고는 지난 한 주 동안의 낙폭이 심화된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6.6%, 대만 증시도 4.9% 약세를 보였고요. 중국 증시만 0.9% 상승했네요. 자, 주말에 마감된 미국과 유럽 증시를 살펴봐도 다우 지수가 한 주 동안에 4.7%,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에 1.4% 떴는데도 한 주 동안에는 4.7% 약세 흐름이네요. 독일 증시도 금요일에 0.4% 상승했지만 한 주 동안에 4.6%,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동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배경을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한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각국 정부들의 긴축 정책 강화 영향 때문이죠. 자, 지난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발표가 되면서 지난주에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했죠. 또 영국도 0.25%, 5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고, 스위스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또 0.5% 금리 인상, 또 유럽의 중앙은행도 다음 달 7월 달에 11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어요. 자, 이러한 이유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10년물 국채, 미국 국채 금리도 3.2%,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3% 미만이 돼야지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 아직 3.2%,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긴축 정책이 강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갈수록 부각되는 모습이죠. 자, 연준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7%로 둔화될 걸로 보죠. 지난 3월 달의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는, 그죠? 2.8%인데 1.7%, 1.1%나 둔화될 걸로 보고, 내년 2023년에 3월 달 전망치는 2.2%인데 1.7%, 0.5%포인트를, 그죠? 하락한 수치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그죠? 이 매도를 계속 부추기면서 투매로 이어지면서 연중 저점을 하회하는, 그죠?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은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서부 텍사스 원유를 보면요, 배럴당 7.1달러 내린 110달러, 그죠? 경기 침체 우려. 자, 우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 3% 미만, 그리고 유가는, 그죠? 서부 텍산 기준으로 100달러 미만 정도가 되면은 시장의 매도가 정점을 치고 어느 정도 반등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유가 110달러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또 하나 국내 증시의 내일 월요일인데요. 자,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금요일에 마감된 부분이 우리 국내 증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 선물 옵션 만기 영향에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낙폭을 축소하면서 나스닥이 1.4% 상승했고 다우가 0.1%, 최근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 월요일날 오후에, 그렇죠?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증시, 최근에 국내 증시를 보면요, 특히 선물 쪽에서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요 좌측 하단에 나온 것이 보면요, 선물의 수급사항과 미결제 약정편인데요. 자, 최근 26일과 10일,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6,500억
거의 2천억 가까이 금요일날 매수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목요일날 3,800계약 그리고 금요일에는 1,000계약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는 월화수 그렇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하방으로 매도한 부분이 그대로 감소한 거 마감됐는데 일단은 크게 하락한 부분 지난 금요일에도 종합지수가 2,400을 할 때 단기 낙폭에 따른 이 이익을 챙기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월요일에도 선물 시장 쪽에서 좀 외국인들이 미결제 약정이 좀 감소하는 이익을 챙기는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왜? 미국이 월요일 날 밤에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현물 쪽에서도 외국인 좀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매도죠. 상당히 좀 많은 매도인데 요 모습이 좀 진정되면서 선물 먼저 환매수 들어오고 또 과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에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월요일까지는 조금 안정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종합지수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시장에서요. 최고점에서 봐도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또 바닥권에서는 공포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투매로 인해서죠.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는 얘기는 바닥권에 근접한 신호로 좀 받아줘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간에 나스닥 종합지수의 월봉 차트인데요. 자,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 33%, 목요일 날까지, 그죠? 금요일 날 주가가 1.4% 떴기 때문에 그 대기는 34% 정도죠. 그리고 이 60개월 월 이동 평균선이 한 10,000포인트 내기 때문에 한 38%, 10,000포인트. 우리가 이제 지난번, 지난달인가요? 우리가 지수 바닥을 전망을 할 때 이 코로나 때 저점과 그리고 작년에 고점을 비교했을 때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0년 이후 9,600포인트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38.2%의 조정을 받으면 12,500포인트. 절반 50%가 조정받으면 11,400인데 11,400대에서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했죠. 그리고지만 다시 깨서 지금 61.8% 조정을 받는다면 한 1,400포인트.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한 500포인트 되니까 거의 저점 수준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일단 10,000포인트 전에서 강력한 좀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 국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는 지난 코로나 때 2020년 이후 한 1880, 우리가 1400포인트대에서 3300까지 올라갔으니까요. 1880포인트 올랐는데 그에 38.2% 조정받으면 2600포인트. 그래서 지난번에 한참 동안 2600포인트의 지지를 해줬던 부분이 바로 이 38.2%죠. 만약에 절반 수준까지 조정받는다면 2370.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저점이 2390포인트대였으니까 거의 지금 그러니까는 미국 나스닥 지수의 61.8%에서 10,000포인트 전후 지지하면 우리는 한 2370포인트 내외에서 좀 지지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만약에 지지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거나 아니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절정했다는 또 기대치가 나온다 해서 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은 나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한 38% 정도 하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게 빠진 이후에 그렇죠? 보통 낙폭의 절반 정도. 그래서 우리가 중기적으로는 약세장 속에서도 의미 있는 반등이 우리가 이제 바닥이 정확하게 지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최근 바닥 대비한다 해도 뭐 2,850포인트까지 지수상으로는 보면은 한 15포인트니까 종목별로는 한 20-30%씩은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의미 있는 반등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낙폭이 심하된 손실이 크게 본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지금 시장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확정할 필요는 없다. 조금 시간이 갔더라도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보유를 해줘야 되냐서 매도 자제를 해서 특히 또 하락장에선 잦은 매매는 손실을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잦은 매매는 피해야 되고요. 또 일정 부분 아까 말한 대로 지수가 좀 반등이 가능한 국면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손실을 본 종목에 좀 물타기 분할로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과연 이제 낙폭 과대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하방 경직 종목으로 우리가 좀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할 때요. 보통 지금 시장이 하락이 종목별 리스크가 아니라, 그죠?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동반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종목 먼저 아마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해서 동반적으로, 그죠? 했던 종목군 중에서 특히 지지난주보다 지난주,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이 더 크게 빠지면서 안 빠졌던 부분들이 크게 빠졌던 종목군들, 지난주 낙폭이 심화된 종목군들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자, 그 중에 반도체, 그렇죠? 삼성전자가 6만원 하회하고 SK하이닉스도 연중 저점을 하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큰 폭의 약세죠. 뭐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에 18%, 그동안에 박스권의, 그죠? 움직임을 보면서 이 17,000원대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은, 죄송합니다. 했지만은, 이 부분이 무너지면서 뒤늦게 낙폭이 심화되면서, 그죠? 18%나 하회됐어요. 그죠? 자,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크게 지난주에 하락했지만은 수급적으로 크게 훼손이 안 되고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군들이 나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아까 말한 대로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그 전주에는 덜 빠졌지만 뒤늦게 반영이 되면서 낙폭이 심화된 종목들이지만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시장 안정이 되면 동반 상승 흐름 되고 빠르게 회복이 기대된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종목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낙폭이 컸지만은 외국인 또는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솔브레인, PSK, 한미 반도체, SN, STEC, 아비코 전자, 그 중에 네페스가 18%나 큰 폭의 약세 흐름. 하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주는 흔적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그죠? 이 반도체인데, 자, PSK 같은 경우도 지난 한 주 동안에 10%가 넘는 약세의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지난 한 주 동안에 개인들이 오히려 25,000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29,000주나 순매수죠. 그렇죠? 물론 기간이 한 5,000주 했지만 매도가 크지 않다. 그렇죠? 자, 한미 반도체도 그렇죠? 지난 한 주 동안에 기관들이 10만 주나 매수하고 오히려 개인들이 22,000주 매도. 그렇죠? 자, 그리고 솔브레인도 그렇죠? 지난 한 주 동안에 기관들이 17,000주 매도하고 개인들이 12,000주 매도한다. 그렇죠? 그리고 SN, STEC도 개인들이 42,000주 매도에 외국인들 52,000주 기간.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장 영향으로 동반적인 약세를 보였지만은 이 종목의 주인들이 매도를 안 했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되면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네페스, 네페스가 아까 말씀대로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동안에 덜 빠지는 27,000원대에서 28,000원대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 내렸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지만은 그것이 지수가 더 빠지니까 손을 놔버리니까는 확 무너지지만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그렇죠? 나흘 연속 순매수에 물론 기관들이 매수해서 14만 주 기관이 매수해서 개인이 47,000주 지난 일주일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93,000주. 그렇죠? 낙폭 심화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말한 아비코 전자도 그렇고, 자, 이러한 종목군들 주가는 시장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지만은 그죠? 이 종목군들의 주인을 할 수 있는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심화되지 않은 종목군들 관심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랑 같이 보는 게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특히 삼성전기가 7%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대신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8월 우리가 강조해드렸던 삼성 폴더폰 출시로 인해서 이 KH 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하반 경직이죠. 3.9% 1%죠. 좋은 모습인데 저는 오히려 삼성전기 최근에 나온 키움증권에서 리포트 봐도 올해 영업이익이 1조 6천억대로서의 역대 최대 실적이 기록이 된다. 그래서 지금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퍼 같은 경우도 9.5배로 최저 수준이라 그러죠. 특히 최근에 이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공급 방안이 논의되는데 그렇죠? 한 수조 원대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반영이 조만간에 안정이 되면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물론 MLCC 부분이 이 스마트폰 쪽에서 중국이 지역 봉쇄로 인해서 크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자동차 쪽에 그렇죠? 여기 보면 삼성전기는 올해 자동차 MLCC에 대한 성능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서 올해 3분기부터 삼성이 중국 텐진 공장에서 자동차 MLCC에 대한 생산 능력 수준을 점차 늘려갈 걸로 전망이 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 포스에서 발표했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삼성전기 그렇죠? 시장 역량 거기다가 전기전자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크게 소외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빠졌지만은 이런 실적이라든지 재료면이 갖고 있다. 그렇죠?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이 보는 게 5G 통신 장비죠. 전기전자 쪽에 근데 KMW도 지난 한 주 동안에 11%나 하락했는데 외국인들이 38,000주 매수하고 기관이 68,000주 매수 개인이 오히려 107,000주 매도해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렇죠? 시장 안정되면은 그리고 또 RFHC가 지난 한 주 동안에 17% 하락했는데 얘네들은 뭐 개인이 소폭 순매수지만은 주가 17% 하락한 거에 비해서 그렇죠? 외국인의 기관 매도가 크지 않다. 그렇죠? 시장은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 또 순환매로 돌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자, 또 롯데 관광 개별도 지난 한 주 동안에 18%나 크게 약세죠. 근데 이 지금 국내 여행객들의 제주도 방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6월 1일서부터 이 무비자 입국 제도가 재개가 되면서 제주공항에요.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서 카지노 실적이 성장이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롯데 관광객도 낙폭 과대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반대편에는 시장이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에 6에서 뭐 8% 정도 하락을 했는데도 시장 대비해서 덜 빠진 보통 개별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종합지수 빠진 폭이 한 1.5배 더 빠진다 봐야 돼요. 근데 오히려 덜 빠진 종목 하반 경지 종목 게임주 중에서는 크래프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4%인데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들이 57만 주 매도하고 5월 1일 기준이네. 이거는요. 좀 길게 잡았네요. 5월 1일 기준으로 57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10만 주 매수 기간이 82만 주나 매수했네요. 하반기 최대 기대적인 이 칼리스토 프로젝트 콜을 출시를 예정한다 했죠. 그러한 부분에서 바닥권에서 수급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크래프톤. 그리고 엔터주도 SM이 지난주에 한 2% 정도. 근데 개인들이 7만 4천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37만 주 매수한 기간이 42만 주 매수네요. JYP도 외국인들이 11만 주나 매수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 또 신재생 에너지도 태양광이 이쪽인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그죠? 6, 7% 하락했지만은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 풍력주도 마찬가지죠. CS인도 상강 LNT 상강 LNT가 7% 하락했는데 외국인 기관들 지난 한 주 동안에 매수. 이런 부분에서 조선주도 우리가 강조했던 현대미포조선 지난 1.6% 하락했는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16만 주 기간이 8만 주 매수 개인만이 23만 주 매도네요. 석유화학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뭐 롯데케미칼인지 금호석유 2차 전지도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통 종목군들을 보면 보유 종목을 보면은 시장 하락에 대해서 다 동반적으로 손실을 크게 보고 있지만은 낙폭이 컸던 종목군과 지금처럼 내 보유한 종목 중에서 뭐 하나솔루션이 오히려 최근 올랐던 종목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내가 보유를 했다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손실이 거의 뭐 최소화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뭐 한 30%고 올라올 때마다 줄여서 뭐 최대 맥심 50%까지 올라올 때마다 줄여서 오히려 낙폭하다. 왜냐하면 지수가 크게 하락해서 그 동반적으로 종목도 하락했는데 지수가 뜨면은 종목도 낙폭과대주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낙폭과대주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아까처럼 하방 경직 종목군들이 주춤했다가 좀 쉬어가는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종목 낙폭이 크지 않고 하방 경직 종목을 20, 30% 정도를 줄여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 낙폭 심화된 종목으로 교체했다가 낙폭 과대 종목이 좀 올라오면은 그렇죠?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하방 경직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자신이 없다 하면요 낙폭 과대 종목군들을 저는 굳이 좀 매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나는 그런 자신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수는 낙폭에 따른 절반 정도는 그렇죠? 그것이 다음 달에 될지 아니면은 7월 이후 저기 하반기에 될지 그죠?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강한 반등은 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종목별로 뭐 3, 40% 크게 손해나 본 적을 지금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 짓는 것보다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다. 즉, 거기서 손실을 좀 빨리 회복을 시켜주려면은 내가 보유 종목 중에서 그죠? 덜 빠지거나 최근 올라간 종목을 일부 줄이십시오. 하지만 많이는 줄이지 마십시오. 특히 이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등은 이미 확연한 자리매김을 했어요. 자, 우리가 반등을 주고 상승을 할 때 어느 정도 두고 빠지긴 한데 그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크게 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매김을 했다는 얘기여서 최소 50%는 보유를 하되 일부는 줄여서 낙폭 가대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 조금 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또 하나 종목 동은 안한택인데요.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는데도 전혀 안 빠져요.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란 얘기겠죠? 자, 그러면 지난 5월 17일 날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한번 그 이유를 보면은 이 현대차 그룹이 모바일 로봇 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고정용 라이다 센서 전문 업체 이 SOS 랩의 협력 소식이 전해졌는데 근데 이 동훈 안한택이 SOS 랩과 자율주행 및 산업용 라이다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을 했다라는 거죠. 자, 물론요, 이 동훈 안한택이 지금 스마트폰 쪽에도 있는데 그쪽이 좀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죠? 이 좀 자동차 쪽에, 그렇죠? 예, 국내 유일하게 자율주행 라이더용 주문형 반도체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 지금 매기가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러한 부분에 좀 강조되는데 일단은 이 5월 17일 날 크게 거래가 실리고 윗꼬리에 달라졌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고 또 시장도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방어했다. 누가 주가 관리를 했다. 지난 3월 달에도 한번 윗꼬리에 크게 달아난 적 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 누가 좀 주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요 이 동훈 안한택이 최근에 좀 올라가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저는 뭐 한 5천원 초반대? 그쵸? 아 죄송합니다. 6,000원이죠. 6,000원 초반대에서 좀 대빌려서 6,000원 전후에서 내려오면은 그때는 한번 주가 관리 한번 동훈 안한택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자 동훈 안한택이 잠깐만요. 상당히 좀 안정된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동훈 안한택 죄송합니다. 그렇죠? 동훈 안한택이 수급 적으로도 최근에 개인들 매도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 상당히 한번 이 6,000원 그죠? 뭐
초반대라든지 그 수준에서는 한번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시장은 지금 상당히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은 거의 조금 바닥권에 단기적으로라든지 중기적이라든지 좀 근접했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지금 손실 본 종목을 어떻게든지 빨리 만회를 하는 것이 좀 우선인데, 그런 부분이 자신 없으면은 의미 있는 최소한 낙폭의 절반 정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던지 관망을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들 지난주 낙폭이 심화됐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가 덜 나왔던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 부분은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